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2,000명은 최소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담화로 대통령이 협상의 여지를 열었다고 자평했지만 그 여지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총선을 9일 앞두고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12구 이태원 참사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부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2,000명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또 지역 간 의료진 차이, 다른 국가 의사수 등을 조목조목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명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고 점진적 증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30여 차례 넘게 증원 방안을 협의했지만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방안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담화로 의료계와 협상 여지를 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늘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처나 건설 현장 폭력, 이른바 건폭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요 성과로 일일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학생 딸이 받은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구입 당시 빚을 갚았다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양 후보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면서 거듭 사과했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당시 대학생이던 딸의 대출 심사와 승인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후보는 앞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알게 된 새마을금고 측이 관행이라며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는데 수성 새마을금고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권유했다 뭐요? 아이도 그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영업 안 합니다. 양 후보의 딸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5억 원가량의 물품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양 후보는 스스로 대부업체 돈을 갚는 데 6억 3천만 원, 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5억 원가량을 썼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가짜 영수증을 냈거나 거짓 해명을 한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를 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 신속한 조사를 압박했습니다. 누가 봐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부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양 후보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수습할 수 있는 건 다 생각합니다. 수습.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로운 게 더 나오면 그거는 누구도 보고 못한다. 양 후보는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과 관련한 논란으로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양 후보에 대한 의혹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주말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오늘 첫 평일 운행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승객 수가 훨씬 적었는데요. 주요 출퇴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통 이후 첫 평일을 맞은 GTX-A 수서역 승강장.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180km. 세계 정거장뿐이었지만 빠른 속도를 경험한 승객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SRT랑 시간 차이는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GTX가 환승하려 가격적으로는 조금 더 이득이 된 것 같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었지만 정작 오늘 출근길 이용객은 적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첫 차부터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까지 GTX를 탄 승객은 1,907명으로 예상 수요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갓 도입된 교통수단을 받아들여 이동 패턴을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램프업 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 수단에 대한 호기심과 이 수단에서 좀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이용객 수요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또 지하 4층 깊이에 있는 승강장까지의 거리,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이 17분으로 길다는 점도 아직 거부감이 큽니다. 공사 마무리가 늦어진 구성역이 6월 개통되고 연말 파주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GTX 이용객 수는 차츰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다만 GTX-A와 신호선이 지나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일부 구간은 아직 사업자 선정도 이뤄지지 않아 동탄에서 파주 운전 구간까지 전체 노선이 완전 개통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 명의로 수출용 면세품을 사들인 뒤에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시킨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1년 넘게 빼돌린 양주와 담배 등 면세품이 70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몸집만한 상자를 들더니 검은 비닐을 두른 상자 위로 옮깁니다. 인천공항 보세구역에 보관됐다 해외로 수출되는 면세 양주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지만 안에 든 건 양주가 아닌 생수였습니다. 실제 면세품은 시흥에 있는 한 야적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담배구나 이거. 어떻게 바꿔치기 한 걸까? 먼저 이들은 출국하는 중국인 구매 대행업자, 이른바 보따리상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대리로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유통시키지 않고 해외에 수출을 하겠다고 세관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수출 신고된 면세품은 공항 보세 창고에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그러다 일정량이 모이면 양주와 담배를 국내로 유통시켰습니다. 창고 주인도 이들과 한패였습니다. 이들은 11만 원에 산 양주를 15만 원, 2천 원에 사들인 담배를 2,800원씩으로 웃돈을 붙여 국내 유통업자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가짜 면세품 상자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면세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일당이 특수 제작한 가짜 담배 상자입니다.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케이스와 골판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밀수입한 담배는 70만 갑, 양주는 1,110병에 달합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담배 40만 갑까지 합치면 77억여 원어치에 이릅니다.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하였으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하여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하였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국계 중국인인 주범은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주고 허위 자백도 지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30대 중국 동포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지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면세담배 31만 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지난주 쌀쌀했던 날씨 때문에 꽃이 아직 피지 않아서 봄꽃 축제 찾았던 분들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오늘 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수백만 송이의 화사한 봄꽃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유민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유 기자 뒤쪽으로 보니까 벚꽃이 정말 예쁘게 활짝 피었네요. 네,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벚꽃이 지난해보다 3일 정도 늦게 피었지만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은 오늘 개장식에 맞춰 꽃이 활짝 피면서 꽃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야간 개장 중인데요. 만개한 꽃뒤로 보이는 화려한 조명의 다리는 올해 건설된 스페이스 브릿지입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인데
정원과 우주의 만남을 상징하는 올해 주제를 연출한 겁니다. 스페이스 브릿지 앞에는 우주선 착륙이 가능한 꿈의 공간을 나타내는 길이 175m의 활주로 공원도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이스 브릿지가 새로 생기면서 안에도 볼 것도 많고 우주선 탄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형형색색 튤립과 함께 풍성한 봄꽃 150만 송이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수놓았는데요. 활짝 핀 벚꽃이 정원의 꽃과 어우러져 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에 수양벚나무, 버드나무 등 모두 99만 그루의 나무들도 활짝 기지개를 핀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순천에 왔는데 좋은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꽃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예뻤어요. 그 사진 찍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국가정원에서 순천 도심을 잇는 동천에서는 낮과 밤에 한 차례씩 수상 퍼레이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에는 1,000만 명 가까운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다시 국가정원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수백만 송이 화려한 꽃으로 봄의 향연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속해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